제가 그 대학원 때 공부했던 분야는 유전자 분석을 사용해서 하는 그 오, 연구였는데, 네. 갑자기 왜 IT 엔지니어라고 그러신지. 제가 IT 분야를 처음 접한 게 대학원에 아, 가서였는데, 음. 그때 좀 깊게는 아니지만 혹시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 예, 아시나요? 가장 기초. 그때 처음 파이썬을 그냥 살짝 배워서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서.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찌마와리가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돌아온 이학찬. 황용하입니다. 예, 새 프로젝트 이름은 다찌마와리 잡담입니다. 아마 인트로를 뺏겨서 저희 용화님이 살짝 서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잡담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뭐 쓸데없는 얘기하러 온 거 아니고요. 저희 이 잡담이라는 네이밍 사실 저희 리더 혹은 사장님으로 불리우는 황용화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 직업을 뜻하는 영단어 잡, 그리고 말씀 담자를 써가지고 이번에는 일본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직업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그룹 자체가 사실 일본에 있는 취업자들 모임부터 시작한 점도 있을 거고, 한국에 계시건 또 일본에 유학 중이시건 일본에서 사회생활 꿈꾸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우리가 다찌마을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하게 되었고, 꾸준히 저희 잡담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게스트분을 모셔야 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 주변에 정말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오늘의 타이틀을 먼저 소개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이과학 전공자, 그는 왜 코딩과 영상 편집을 하고 있을까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본편에 들어보도록 하고, 그 주인공은 다찌마을의 영상을 소생시켜주신 분이죠. 사실 저희가 1화부터 4화까지 사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장태호 편집자님이십니다. 아마 의외의 이력에 놀라시는 분들도 꽤 계실 듯 한데요. 저 태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2012년에 처음 일본에 와서 뭐 유학 생활을 하다가 2022년에 처음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지금 IT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장태호라고 합니다. 박수! 네. 아까 박수 쳤는데 또 쳐야 되는군요. 오늘 태호짱 IT 엔지니어였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태호짱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편집 마스터라는 이미지밖에 없어서 이것도 이 나름대로의 뭔가 깜짝 놀라게 되는 포인트긴 하네요. 너무 사장님으로서의 좀 멘트 같아서 무섭긴 했는데 편집 압박 주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의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네, 될까요? 저희는 의대 하면 되게 넓은 범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음, 의대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네. 의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의과학은 어떤 학문을 좀 다룬다고 좀 보면 저희가 이해가기가 쉬울까요? 의과학이라고 하면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느꼈던 바로는 의학은 좀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의과학은 치료하는 방법이나 거기에 음,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임상이나 뭐 치료 관련된 약간 뭐 전체적으로 좀 쓰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쵸. 그 연구로 접근하는 쪽이 아, 의과학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쌤들은 그 필드에서 직접 치료를 하시지만 그거에 약간 네,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하시는 이과학이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대학원 때 공부했던 분야는 유전자 분석을 사용해서 하는 그 오, 연구였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를 사용해서 하긴 했는데, 네, 어떤 그 생물의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그 네, 유전자 배열을 읽어내서 그 네. 배열 속에서 이 생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 좀 알아내는 그런 분야의 어, 연구를 했습니다. 곰팡이, 곰팡이. 곰팡이 전문가라고 부르면 좀 너무 좀 어감이 그렇긴 하지만, 태호님 같은 경우는
의과하면 보통 학사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석사까지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고 뭐 최종 학력은 대학원이지만 제가 밟아온 그런 학업의 길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맨 처음 시작은 전문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아, 네, 막바로 들어가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음, 좀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원래는 그 학부로 대학을 진학할 예정이었다가 중간에 장학금 관련된 정보를 알고 전문학교 입학자 대상인 음, 장학금을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했는데 뭐 된 거예요. 뭐 아, 합격도 하고 어, 장학금도 뭐 매달 주신다고 하고 비행기 음, 값도 뭐 준다 그러니까 음, 솔깃해서 학부로 편입도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서 음, 그렇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문학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년 공부하고 대학교로 편입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그 학부 생활을 했는데 학부 4학년 때 제가 그 어떤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턴할 기회가 있어서 네. 뭐 말이 인턴이긴 하지만은 그냥 실습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가서 실습을 하는 기간에 그때 의과학 유전자 분석이라는 걸 처음 해보고 아,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대학원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지? 전문학교로 들어오셨을 때 전공은 그럼 의과학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때는 환경 바이오? 약간 바이오 쪽이었어요. 아, 바이오 계열은 바이오 계열인데 네. 여튼 영업을 당하셔서 그렇게 곰팡이의 길로 들어가셨군요. 아, 그래. 사실 쉬운 길은 아닌데, 그 험한 길을 헤치고 나가셨 와중에 갑자기 왜 IT 엔지니어라고 계신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제가 IT 분야를 처음 접한 게 대학원에 아, 가서였는데, 음, 그, 이게 생명정보학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음, 가서 했던 게, 네네. 그 의과학 안에서도 생명정보학이라는 분야였는데, 생명정보학이라는 게, 그 곰팡이나 뭐 그런 유전자 분석을 할 때, 유전자라는 게 엄청 길거든요. 이게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서, 아, 그게, 네, 그 무조건 그 IT 기술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좀 깊게는 아니지만, 혹시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 예, 아시나요? 가장 기 그때 처음 파이썬을 그냥 살짝 배워서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볼 음, 기회가 있었어서, 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를 사용해서 뭔가 어떤 현상을 발견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좀 빠르게 뭐 구현을 해낼 수 있을까? 그 음, 부분에 좀 더 제가 흥미가 더 갔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면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쓰고, 여기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나중에 취업 시즌 그쯤이 됐을 때는, 뭐, 처음엔 생명 쪽으로도 알아보기는 했지만, 아마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에서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IT 쪽으로도 한번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IT 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생명 쪽은 그냥 지원 자체를 별로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 쪽은 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려고 음, 했었어요. 네. 그때 제 전공 관련된 업체에서 무조건 했어야 했는데 그때 말고는 진짜 취업진이 왔을 때는 생명 쪽으로는 하나도 안 알아본 것 같은. 완전히 이쪽 개발 쪽에 뺏기셨네요, 마음을. 네, 저희가 이과 관련하면은 사실은 개발자와는 전혀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생명 정보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엔지니어까지 오는 과정이 상당히
신기하고, 뭐 사실 경영정보학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거기에서 뭐 이제 통계 관련 SQL을 배운다든지 파이썬 요즘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생명 쪽에서 오시는 분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대학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 준비는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연구 관련으로 넘어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취업 준비는 대략 어떤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하셨었어요? 주변에 뭔가 막 도와주실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일본에 있었으면은 도움을 받거나 할 음, 뭐 지인이나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당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 돌아가서 경영의 의무를 다 하고 그 이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좀 도움을 구할 친구나 지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의지할 데가 뭐 인터넷밖에 없었는데 그 네이버 카페 중에 코트라 음, 무슨 그런 네, 이름의 카페가 코트라 있는데 일본 취업 어쩌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되게 공고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음, 예, 거기서 알아보기도 했고 또 링크 타고 가다 보니까 파쿤가 그런 이름의 아, 네네, 그 일본 취업을 뭐 알고 나는 카페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좀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거기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음, 아, 네, 자파쿠 출신이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가 자파크 기획했던 관련자세요? 이벤트인데, 사실. 이 드립 아니에요. 이거 드립 아니고, 음, 네. 정말 인연은 알 수 없는 거네요. 아, 시기가 그럼 코로나 때신 거예요, 그게? 네, 맞아요. 코로나 때, 딱 코로나 때. 아, 그럼 더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네, 네, 그거랑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전공이 아예 IT 쪽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진짜 지인도 너무 없어가지고 음, 연락할 지인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 IT 쪽 네네. 취업에 대해 알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물어볼 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과정을 좀 이렇게 헤쳐오셨는데, 이제 몸소 겪어가지고 본인은 고생을 했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뭔가 팁이나 조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혹은 이런 건 어,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일단은 이왕 만약에 일본으로 취업을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전공 맞춰서 취업을 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을까? 약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지 않을까 해서 되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국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나 그런 데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음, 식으로 많이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한국에서도 기회가 있고, 이제 본인의 전공 이런 거보단 적성을 좀 더 고려하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무슨 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회사명은 아무래도 좀 밝히기 그러실 수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 대략 어떠한 느낌의 회사에서 어떤 직무 하시는지 정도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일반적으로는 전시, 디지털 아트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신 회사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 회사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시나 그런 아트 쪽이랑은 좀 별개로 솔루션 분야가 있어서 음,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예주를 받아서 음,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뭐 어플 만들어 드린다거나 음, 뭐 홈페이지 리뉴얼 같은 거 이렇게 의뢰가 오면은 그거 한다거나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그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라고 그 음, 홈페이지에 그 우리가 보이는 부분을 만드는 네네.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약간 수탁 개발에 가까운 좀 그런 업무인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 중에서도 프론트 쪽을 하고 계시고, 네. 사실 디지털 아트 하는 순간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회사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때요? 업무 환경이라든지 회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이기도 한데,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할 일은 무조건 다 해야죠. 일은 일단 다 해야 되는 분위기, 일단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 자유로운 어, 분위기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는 건지, 뭐 대학교 동아리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자유로운지를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회사 안에서 그 분위기 자체가 상하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는 뭐 음, 뭐 입사 연차에 따라서 뭐 선배 후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을 실제로 할 때 있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진짜 무슨 대학원 동아리 막 이런 느낌으로 회사를 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이 잘 진행이 되나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군대나 어디서 일을 네,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친한 관계도 있지만 보스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뭔가 이제 네, 명령을 전달받고 일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네. 자유로운 분위기면은 야 이것 좀 해줘, 다음에 해줄게,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도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최악의 경우? 근데 그 정도까지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전 음, 보지 못해서 음,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채용팀의 성과일까요? 채용을 아, 그런 분들을 그쵸. 채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쵸. 처음에 다 필터링이 된 게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만 들어서는 진짜로 최고의 회사 아닌가요? 정말 자유 음, 속에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뭔가 해낸다? 정말 이상적인 네. 분위기일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이제 닫지마을 6화에서 선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었는데, 좀 힘드시거나 불만, 걱정거리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면 태호님은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불만은 없는데, 너무, 너무 회사 분위기가 자유롭다 보니까 네. 음, 제가 뭐, 막 6, 70까지 여기서 일할 건 또 아니잖아요. 아, 네네네네. 혹시나 나중에 회사를 옮기게 됐을 경우에 그 다른 회사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아, 어, 저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같이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실제로 이직을 많이 하시는 업종 아닌가요? 주변에도 꽤 그런 사례가 많으실 네. 것 같은데. 그쵸. 어, 뭐 네. 정작 좀 더 네.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면은 바로 거기서 적응하고 잘 회사 생활하곤 하기는 하는데 뭐 가면 하겠죠.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커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같이 그럼 일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젊으신 편인가요? 그쵸. 회사 그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 실제로 저랑 지금 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도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한 10살, 11살 정도 어린 친구랑 같이 오.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할 때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 편하게, 정말 좀 이렇게 그런 세대 차이? 그런 음, 아, 뭐, 난 네 선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게 정말 친구처럼 잘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과연 그 10살 어린 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게 사소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친구는 나쁜 마음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배들 1년차 친구들이 들어온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성이 황 씨니까 어차피 외국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1년 차인데 이 친구는 나한테 초면인데 반말을 하네. 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물론 업무랑은 상관없는 부분에서 살짝 얘 뭐지? 이런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좋게 좋게 생각하면은 제가 또 교정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똑같은 나이대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좋게 생각하면은 뭔가 그렇게
태호짱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랑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 새로운 경험이나 젊은 친구들의 이 감각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좋은 회사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개발도 하고 있고 스탁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회사여가지고 사실 사세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칭찬으로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태호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일본 생활도 꽤 길고 일본 사회생활도 지금 한 3, 4년 차 정도 되셨나요? 네, 곧 있으면 4년 차에 들어가는, 음, 네. 어떠세요? 좀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이 제일 좀 살기 편하다 혹은 뭔가 네. 사회생활 할 때 반대로 이런 건 불편하다 좀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그쵸.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해본 건 아니지만,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그 회식 많고, 음, 회식 못 가게 되면은 좀 되게 눈치 보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회식 같은 거 해도, 오늘, 좀 피곤해서 쉬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고, 음, 그리고 약간 그 혼자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은 게 지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혼자 즐기기에는 되게 음, 좋은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음, 가끔 이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나 아, 이게 자주 못 보는 게 일단 제일 큰 단점이고,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나의 그 10년 후의 미래? 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의 그런 고민보다는 조금 줄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음,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살지부터 해서, 음, 네,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더 많이 커지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마 많은 이제 일본 취업자분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데 일본에서 거의 30수년간 살아오신 저희 황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좀 그런 류의 좀 장기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저축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사회인이 2배 정도는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뭘 할까 트미타테 니사를 해야 되나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은 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계속 일본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국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고 음,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여기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음, 훌훌 털어버리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일본 사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아,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직을 한 적은 없지만 지금 회사나 아니면은 저도 신입 때 면접 봤을 때는 앞으로 일본에 계속 있을 건지에 대한 질문들을 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일본에 사는 외국인, 일본 분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는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회식 문화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에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개개인을 존중해주는 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뭐, 아까 단적인 예로만 들었는데, 만약에 다들 이거 한다 했을 때, 저는 좀 하기 싫은데요 라는 티를 내면은 좀 이렇게 너의 그 자세는 틀린 거야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어,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래,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음,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존중해주는 네네네.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하긴 개개인으로 있기엔 확실히 네. 아마 일본이 더 좋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회식이 뭐 한국도 많이 없어졌다고는 해요. 실제로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연말에 올라왔던 유튜브 클립 중에 유명했던 게 충주맨의 공무원 회식.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10명이 앉으면은 10명이 다 건배사를 하고 건배사 할 때마다 한 잔씩 마시고 박수치고.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 정말 관리자분들도 많으시고 즐기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이게 좀 발불복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아무래도 한국이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뭔가 언제나 좀 외향적이고 좀 뭉쳐 다녀야 하는 분들한테는 일본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제 생각에도 약간 일본 분들은 나만의 시간을 되게 중요시하는 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우린 뭉쳐야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모임 꼭 해야 돼, 약간 음, 이런 파이팅 넘치시는 그런 네네. 스타일의 분이라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그런 경향의 일본 분을 만나기는 좀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라서, 만약에 그런 분이 오신다면은 조금 적응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취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일본에서는